안녕하십니까. 5월 25일 토요일 오전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스모 씨의 타이 이스타젯 항공 특혜 채용 의혹을 지금 검찰이 수사하고 있죠. 그런데 그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의 적폐가 지금 생각보다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를 케어하는데 청와대의 여러 부서가 조직적으로 동원된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의 전방위적인 수사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드러난 청와대 부서만 해도 총무비서관실, 제2부속실, 그리고 춘추관장, 경호실까지 지금, 그리고 또 이번에는 민정비서관실까지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보도인데요. 검찰이 최근 문재인 전 청와대의 민정비서관실 행정관 A씨를 청와대 행정관 출신 A씨가 청와대에 근무할 당시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태국 이주 그 과정에 지금 관여했다, 이런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검찰은 A씨가 다혜씨의 전 남편 서씨의 타이 이스타젯 특혜 채용과 관련성이 있는지도 지금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A씨는 당시 백원우 민정비서관 밑에서 문 전 대통령의 가족과 친인척 비리 등을 관리하는 조직의 팀장을 맡았다고 합니다. 국회 보좌관 출신인 A씨는 지금도 야당 당직자로 근무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팀장이었다면 다혜씨와 관련된 아마 모든 사안들을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압수수색에서 적지 않은 단서가 발견됐을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검찰 관계자들에 따르면 압수수색은 사실 수년이 지나서 압수수색을 한다고 해도 예상외로 흔적이 많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A씨는 팀장을 맡고 있었다면 문다혜 씨의 태국 이주를 사실상 총괄 준비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래서 태국 이주와 관련한 전 과정을 소상히 알고 있을 것이고, 또 이주 배경, 다혜 씨의 전 남편 서모 씨의 태국 저비용 항공사인 타이 이스타젯 전무이사 채용 과정, 이런 배경까지 모두 알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모르고 있었다면 오히려 이상할 것이죠. 어쩌면 압수수색을 통해서 단서가 발견됐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대통령의 친인척을 관리했던 팀장급 행정관이라면 다혜씨 가족이 태국으로 이주하는 것은 물론이고 직장 문제까지 모든 행정 편의를 비롯해서 부적절한 도움을 줬을 가능성 충분히 배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시 다혜씨 가족의 갑작스런 해외 이주를 두고 국내에서도 도피설, 이혼설, 온갖 뒷말들이 무성했었죠. 예를 들면 서씨는 원래 게임 관련 사업을 했는데 게임 업체를 하다가 말아먹고 도망갔다든가, 또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던 구기동 빌라를 다혜씨에게 굳이 정려를 해 정려세를 부담하고 또 곧바로 매매는 다혜씨가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놓고 당시에도 정상적인 부부라면 그럴 필요가 없으니 이혼한 것이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소문들이 나돌았습니다. 물론 확인되지는 않았었죠, 당시에는. 검찰은 A씨의 청와대 근무 시절 업무 자료 등을 압수해서 지금 다혜씨의 태국 이주 과정에 개입한 경위를 확인 중이라고 합니다. 특히 서모 씨가, 그러니까 전사위죠, 서씨가 2018년 초 게임 회사를 그만두고 4개월 만에 타이 이스타젯에 전무로 취직하는데 A씨가 관여했는지 이 부분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서 지난 2월 달에는 주영훈 전 청와대 경호실장도 소환해서 다혜씨 가족의 태국 이주, 그리고 경호 인력 파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이와는 별도로 다혜씨가 청와대 직원들과 석연찮은 검증 거래를 한 부분에도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특히 지금 다혜씨가 반성하는 기색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격분하고 있다고 하죠. 다혜씨가 자신의 X 계정을 통해서 청와대 관계자들과의 검증 거래 의혹에 대해서 상당액의 검증 거래란 얼마일까요? 정답 300만 원 정도, 이렇게 조롱하는 듯한 그런 글을 올리는 등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검찰은 굉장히 불쾌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다혜는 또 그들은 저열하게 가도 우리는 품위 있게 가자, 이런 미셸 오바마를 인용한 글을 올렸는가 하면 참어린자를 3번 적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저기요, 우리 아들 학습 태블릿만 돌려주세요 라고 적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주지검은 학습 태블릿은 아예 손도 대지 않았는데 무슨 얘기냐, 이렇게 입장문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꼴랑 300만 원이나 학습 태블릿, 이런 부분을 거론한 것은 여론전을 시작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이 두 가지 모두가 팩트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300만 원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경호원까지 등장하면서 지금 수천만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돈으로 집을 사는데 보태기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났죠. 그리고 태블릿은 전사위 서모 씨의 것만 압수했고, 학습 태블릿은 아예 압수수색 대상 목록조차에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검찰이 문재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와 관련된 부분에 수사를 집중하고 있죠. 그런데 그렇다면 이제 국민의힘은 부인 김정숙 씨에 대한 특검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은 임기가 며칠 남지 않은 21대 국회에서는 김정숙 특검을 통과시키기 어렵다. 그래서 22대 국회에서 특검에 대한 총의를 모아나가자, 이렇게 의견을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인도정부의 김정숙 초청 여부보다는 김정숙의 개인적 욕망을 위해서 행정부 권력이 이용당했는지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당시 외교부의 아태 국가를 담당하던 여성국장은 김정숙의 인도 방문, 그리고 일주일 간격으로 열렸던 에이펙 등을 준비하느라고 과로로 쓰러져서 지금도 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김정숙이 만약 국민의 혈세로 옷을 사입고 관광하고 없는 해외 일정을 만들어내서 3억 원 이상의 예비비 예산을 추가로 집행했다면 명백한 국정농단이다, 이런 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씨는 2018년 11월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2호기를 탑승해서 3박 4일 일정으로 인도를 방문했죠. 당시 인도 방문 관련 예산으로 전용기 예산 2억 5천만 원을 포함해서 총 4억 원이 배정됐다고 합니다. 김정숙의 인도 방문과 관련해서 인도 정부는 당초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초청했다가 한 달 뒤에 김정숙 씨를 초청했는데 초청 인사를 격상시켜서 초청하는 것은 이례적이란 지적입니다. 이와 관련 문재인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자신이 인도 정부의 초청을 고사했더니 아내를 대신 보내달라고 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인도 정부는 최초에는 문재인이 아닌 도종환 장관을 초청했던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확인되지도 않은 설화를 배경으로 한 허황우 기념공원 착공식에 대통령을 초청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일이죠. TV조선 어제 저녁 보도에 따르면 당시 문체부 출장 보고서 그리고 모디 총리 명의의 초청장을 보면 인도 정부는 2018년 10월 26일 김정숙을 공식 초청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건영 의원 등은 대통령이 못 갈 것이라고 하면 누가 가겠느냐, 그래서 김정숙 여사가 간 것이다, 모디 총리의 초청장을 받아서 갔던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결국은 새빨간 거짓말이었던 것입니다. 인도 정부는 처음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라 도종환 장관을 초청했던 것입니다. 인도 정부는 김정숙 씨에게 초청장을 보내기 한 달 전인 9월 24일 도종환 전 장관을 초청한다는 내용의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만에 인도 측 초청 인사의 급이 높아진 것입니다. 외교당국 관계자들에 따르면 보통 고위급을 초청할 때는 초청 인사의 급이 낮아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일부러 급이 높은 급의 인사를 초청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관급을 초청했다가 뒤늦게 초청 인사를 격상시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초청장이 도착한 시점도 인도를 출발하기 불과 9일 전이어서 정상 외교 준비 시간을 감안했을 때 통상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 정부에서는 김정숙 씨가 인도를 방문한다는 계획하에 준비를 사전에 진행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야 되겠죠. 이처럼 국민의힘이 특검 카드를 꺼내들었는데도 민주당은 근데 아직까지도 특별한 반응이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느니, 특검감도 아니느니,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부터 먼저 수용해라, 이런 반격이 나올 법도 한데 지금 아직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문재인 전 대통령 측과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 그걸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또 김정숙 특검 공방에 섣불리 개입했다가는 국민의힘이 김혜경 특검도 같이 하자, 그러니까 삼김 특검 같이 하자, 이렇게 주장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에서도 힘 조절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신 조국혁신당이 부결 의지를 드러내면서 방어에 나섰습니다. 강미정 혁신당 대변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민의힘이 하고 싶다면 해라, 반드시 발의해라, 특검법을. 조국혁신당은 민주당 등 뜻을 같이 하는 야당과 특검법을 부결시키겠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 많이 다급해진 모습입니다. 문 전 대통령이 지난 23일이죠.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15주기 추도식 개최에 앞서서 노 전 대통령 사저에서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 그리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렇게 같이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문 전 대통령이 민주당과 조국당 두 정당이 공통 공약이 많으니 연대에서 성과를 빨리 내야 한다, 이렇게 당부했는데 아마 다급함이 드러난 것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문 전 대통령은 이 대표에게 제1당인 만큼 민주당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렇게 했고 조국에게는
조국 혁신당이 총선 기간 했던 여러 가지 약속과 활동의 정신을 개원하면 이어나가라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조국은 총선 전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입에 달고 살았죠. 탄핵을 시키고 또 개헌을 통해서 임기를 단축시키겠다. 이걸 입에 달고 살았는데, 그러니까 문 전 대통령이 조국에게 총선 기간에 했던 여러 약속과 활동의 정신을 이어가라. 이 얘기는 곧바로 빨리 윤석열 대통령 좀 탄핵시키든지 뭐 개헌을 추진하든지 빨리 좀 해라. 이러다가 내가 잡혀가겠다. 이런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